대정부 질문에서 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늦게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런 본회의가- 대정부 질문도 처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막 뭐 일정이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 불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또 몇 시간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네. 어쨌건 나오긴 나왔어요. 네. 네. 대정부 질문은 국무위원한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국무위원은 장관이잖아요. 예. 차관이 대행이 어려운데 지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그날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제 불출석계를 내고 했는데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쵸. 국회가 최우선적인데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겠다 해서 보이콧을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네. 저녁 7시에 그러니까요. 본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그러니까. 또 저는 끝나고 지역 일정이 네. 있어갖고 지역에 갔다가 또 다시 7시에 또 와서 대기하고 정말 우리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힘드시겠어요. 아, 정말 그럼요. 그러니까요. 쉴 새가 없습니다. 정말 국회에. 몸이 3개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네. 이제 왔는데 계엄 준비설에 네.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네, 네.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엄법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번에 다시 들여다 보니까 만약 독재자가 나타나면은 예. 쉽게 계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갑자기 네. 떠오르는 물론 계엄은 네. 전시나 사변이나 네. 사실 그런 아주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서 특히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시의 혼란이 가중될 때 치안을 유지하면서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비상 계엄의 경우.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평시에는 전시에는 그렇더라도 평시의 계엄은 그야말로 좀 잘 돼야 되겠다. 독재자라든가 어떤 통치자가 마음대로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쿠데타를 많이 한 나라도 계엄법을 엄격히 통제하더라고요. 네, 사전에 뭐 승인을 국회 받는다든가 예. 또는 승인을 못 받으면 며칠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국제적인 그런 것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은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 전체적으로 계엄을 쉽게 발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계엄을 많이 발휘하면은 그냥 지금은 국회 통보만 하잖아요. 예. 통보만 하고 국회에서 임시 국회가 열려서 네. 과반 이상 찬성을 얻으면은 해제가 되는데 예. 과반 이상 찬성 얻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예. 있죠. 여소야대라든가 그렇죠. 뭐 또는 여대 야소라든가 이런 구조. 네. 지금은 그리고 또 무더기로 구속을 그렇죠. 시켰을 때 현행범으로 다 잡아들이면 그때 가서는 네, 그렇죠. 그냥 어렵게 되잖아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네.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계엄을 선포하고 며칠 이내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회 승인을 예, 받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효력이 정지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 아직은 뭐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만들어졌어요. 어. 근데 하여튼 계엄법을 손을 봐야 되겠다. 예. 이 기회에 예. 그래야 평시에 그 계엄을 함부로 못하게. 근데 이것은 국민들이 다 원할 거예요. 예. 평시 계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예. 것이고 또 지금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계엄 안 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 지금 황당하다. 지금 무슨 어느 소리 국민이 하느냐. 받아들이고 어느 군이 받아들이겠냐 하니까 계엄법을 좀 보강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를 못 하지 않겠나 그렇죠. 싶어요. 응해야죠. 어차피 할 의지가 없으면 이번 기회에 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손을 그렇죠. 본다는데 네. 그러면 오케이. 네. 우리 어차피 계엄할 생각 없으니까 선진화 수준, 그러니까 선진국의 수준에 맞게 네. 우리가 이거 손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응해야 네.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합니다. 계엄법이 국방부법 같아요. 국방 쪽. 근데 국방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그렇죠. 성일종 위원장이니까 우리 당이 위원장을 하면 좀 쉽게 통과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통과가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러면 패스트트랙까지 아. 갈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도 내용이고 과정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국방위 차원에서 예. 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 좀 지켜봐야겠군요. 어떤 네. 식으로 네. 이게 전개가 그래서 될지.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그런 계엄의 원래 목적대로 하되 예. 남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계엄 방지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도 안심이 되죠. 아, 그렇죠. 진짜 계엄할 생각 없네. 네. 그리고 이제 계엄 방지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면은 뭐 그냥 믿고 가도 되겠구나. 그렇지.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생기니까. 실제 윤석열 정권에서 그럴 의지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계엄할 의지가 없으면은 네, 그걸 협조해야죠. 받아들이면 되죠. 네.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면 더 의심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해? 그렇죠. 네. 국방에서 국민의힘이 네. 의원들이 반대하면 그것도 의심이 그러니까 되는 의심이 거고. 더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외통수에 딱 걸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네, 예, 예, 아무튼 예. 정교하게 잘 짜주십시오. 네, 네. 네, 예.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뭐냐면 그렇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신 거 보고 네, 진짜 그렇죠. 어쩜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서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 저녁일이 그렇죠. 9월 26일인가요? 26일, 네. 네, 그래서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네. 편지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편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우리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네. 간략하게나마 좀 읽어드리려고. 아, 좋죠. 네, 그걸 네. 읽어드리고 얘기를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무치게 그리운 우리 아들 수근에게 사랑하는 아들 잘 지내고 있니? 아들 9월 26일이면 저녁일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구나. 엄마는 지금 군 생활하고 있었으면 저녁 얼마 남지 않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아들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을 텐데 모든 게 아쉬운 뿐이구나.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매일 밤 아빠 엄마는 무의미한 채로 하나뿐인 끈아풀이 떨어져 사는 게 의욕도 희망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죽을 것만 같다. 사랑하는 아들,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병대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이 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수색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만 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단다. 수변수색 지시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투입을 못하게 했어야 맞는 것을 끝까지 용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단다. 물살이 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계속 책임 회피만 하고 그런 사람이 49제 전날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단다. 생존 장병이 말한 것처럼 본인의 업적 쌓으려고만 했던 것에 급급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납득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 믿는다. 라면서 사랑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엄마가 라는 편지를 네. 남기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의원님이 말씀을 이제 네. 덧붙이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또 어저께도 또 편지를 하나 더 쓰셨더라고요. 네. 추석 앞두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저기 앞에 구절만 한번 저도 네. 읽어볼게요. 9월 10일 날 또 올라 한 번 더 예전한데 보고 싶은 아들 다음 주면 추석 연휴인데 엄마 아빠는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고통과 우울감에 젖어 명절을 기다려지지도 않고 남들은 웃으며 지낼 명절에 엄마 아빠는 연휴 기간 동안 아들 생각으로 계속 기분이 다운된 상태로 있을 것 같구나. 앞으로 계속 그런 명절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 아들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너무나 가슴 아픈 편지고 사연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는 해병 1사단장 처벌을
원하고 계시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네.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유가족의 엄마의 절규 아픈 마음이 가슴에 사무치게 오던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이 절규 소리가 안 들리는지 만약 들리면은 이번에 특검법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 간절함에 오늘 최고위원회 할 때 일부를 소개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아마 그 네.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을 네. 군에 보낸 아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사실 이 문제는 명명백백 밝혀서 책임자 처벌 이런 어떤 원한이 없게끔 남는 게 없게끔 해줘야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렇죠. 다들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네. 없고 하니까 그냥 아무튼 답답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했고 이제 본회의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특검함은 좀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네. 민주당이랑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그중 한 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또 다시 처리를 했을 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는 또 다시 글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예. 당 대표 후보 시절에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공약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공약했으니까 그 공약안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특검안에 다 수용했잖아요. 수용이 된 거니까 한동훈 그 대표는 자기 말을 지켜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내일 이것을 올리려고 내일이나 네네. 모레 했는데 오늘 우원식 의장이 19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여야 합의를 해라라고 해서 조금 연기는 된 것 같은데 이번 기회는 추석 꼭, 이후로. 네, 예. 추석 이후로 왜냐하면 추석 전에 하면 필리버스터를 추석 연휴 하루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의원들은 감수하고 하겠다는 예. 의지가 우리 민주당에서는 강했는데 있었는데 아마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가면 추석 명절까지 여파가 생기니까 아마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지켜봐야 네. 하냐 이게 가슴 아픈 일을 네, 꼭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양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이거 제대로 좀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19일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네.